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당신의 특별한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랑과 그리움으로 견뎌낸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을 병원 복도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기적 같은 이야기죠.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 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죽던 날 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투명하고 서늘했죠. 병실의 소독약 냄새를 몰아냈습니다. 죽음의 냄새를. 윤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어요. 쉬익, 쉬익. 기계가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가 아니라 기계가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랬고요. 손등에는 보라색 멍이 번져 있었습니다. 주사 자국들이었죠. 하지만 눈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깊고 맑은 눈. 45년 전 그 눈 그대로였습니다. 저기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바람에 흩어질 것만 같았죠. 저 별, 뼈만 앙상한 손가락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가장 밝은 별, 1976년 여름, 무등산에서 봤죠. 윤희가 속삭였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23세 우리, 정상에서 손을 잡고 별을 세던 그 밤을 25개 세었어요, 그때. 이제 별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아니, 우리 눈이 나빠진 것일까요? 72살의 눈은 1980년 5월 도청 옥상에서도 봤어요. 윤희가 또 말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녀가 거기 있었다니. 당신을 찾으려고. 별만 보였어요. 당신은 없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잡았습니다. 그때는 따뜻했었죠. 땀이 나 있었습니다. 무등산 정상까지 함께 올라갔을 때, 이제는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윤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별이 되면 찾을 수 있겠어요? 윤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밝은 거요. 가장 밝은 별이 저예요. 산소호흡기가 쉬익, 쉬익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울렸습니다. 삐. 평평한 선. 윤희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별을 보았습니다. 가장 밝은 별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혹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45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1976년 여름이었습니다. 광주는 뜨거웠습니다. 아스팔트가 녹고 매미가 울었죠. 저는 23이었습니다. 전남대 법학과 3학년. 유신의 시대였지만 우리는 젊었습니다. 살아있었고요.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곳은 대학 도서관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흰 블라우스를 입고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쳤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에요.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읽고 있었죠. 간호학 교재였습니다. 박윤희, 간호학과 2학년, 20살, 사흘 동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왔습니다. 오후 3시,
같은 자리에 앉았고요. 창가 자리. 2시간 동안 책을 읽고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를. 나흘째 되던 날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 앞에 앉았어요. 옆이 아니라 맞은편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은 눈이었습니다. 여름 하늘처럼 맑은 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니, 그저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서관은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여름방학이었으니까.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책을 보았죠. 저는 형법 교재를 폈습니다. 하지만 한 줄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고른 숨소리.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같은 방향이세요? 그녀는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네. 함께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박윤희. 저는 강민재예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캠퍼스를 가로질러. 하지만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매미 소리가 가득했고 나무 그늘이 길었습니다. 정문 앞에서 윤희가 멈췄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숙사예요. 아쉬웠습니다. 내일도 도서관에 오세요?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글쎄요. 올 수도 있죠. 다음 날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오후 3시. 윤희는 거기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그녀는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미소로 답했고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매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일주일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었죠.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둘째 주부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공 이야기, 가족 이야기, 꿈 이야기. 윤희는 고아였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중학교 때. 그 후로 혼자였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했고 환영받지 못했죠. 빨리 독립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졸업하면 바로 일할 수 있으니까. 저는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중학교 교사였고 어머니는 주부였습니다. 동생이 둘 있었죠. 법학을 공부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판사가 되고 싶다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고, 유신체제를 바꾸고 싶다고. 윤희는 제 말을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네요. 요즘 같은 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침묵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주말 저는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무등산 갈래요? 윤희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만났습니다. 함께 등산로를 올랐어요. 윤희는 생각보다 잘 걸었습니다. 중간쯤에서 쉬었습니다. 바위에 앉았죠. 윤희가 물통을 꺼냈습니다. 보리차였어요. 시원하게 좀 마셔요. 윤희가 말하고는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광주 시내가 보였습니다. 작은 건물들, 작은 사람들. 여기서 보면 세상이 작네요. 걱정도 작아지는 것 같아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위에 앉아 석양을 봤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구름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윤희의 얼굴도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왔고 별이 나타났습니다. 세어봐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25. 우리는 함께 25개를 셌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민재 씨. 네. 손 잡아도 돼요? 산 내려갈 때 어두우니까.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이 화끈거렸어요. 윤희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그 여름부터 1980년 봄까지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저는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윤희도 졸업해서 광주의 한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간호사가 됐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고시에 붙으면, 윤희는 돈을 좀 더 모으면, 그러면 결혼하자고 내년 가을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을은 오지 않았습니다. 1979년 가을, 박정희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민주화가 온다고, 유신이 끝난다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거리로 나갔습니다. 독재 타도, 민주주의 만세. 윤희도 함께였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어요. 하지만 희망은 짧았습니다. 그해 겨울,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다시 군인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저는 2번 끌려갔습니다. 조사받았습니다. 윤희는 울었습니다. 그만하자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980년 5월이 왔습니다. 어느 날 자정,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남대 정문 앞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계엄령 철폐, 전두환 퇴진.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윤희는 병원에 출근했고요. 10시쯤 군인들이 왔습니다. 공수부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몸을. 피가 터졌습니다. 저는 뒤에서 무언가에 맞아 넘어졌습니다. 얼굴이 아스팔트에 부딪혔어요. 군인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옷을 벗겼습니다. 상의를, 거리 한복판에서. 그리고 또 때렸습니다. 진압봉으로. 살려주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상무관이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밖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탕. 비명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군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쯤 풀려났습니다. 군인이 말했습니다. 꺼져. 다시 잡히면 죽는다.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윤희의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희는 어디 있는 거야?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윤희도 거기 있었습니다.
피 묻은 가운을 입고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었어요. 윤희,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재 씨, 그녀가 달려왔습니다. 저를 안았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우리는 복도 한 구석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광주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총에 맞아, 칼에 찔려, 맞아 죽어. 윤희는 병원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부상자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시민군에 합류했습니다. 닷새 동안 광주는 우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립됐습니다. 도로가 봉쇄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광주는 섬이 됐습니다. 육지 속의 섬. 저는 도청을 지켰습니다. 윤희는 상무관에서 부상자를 돌봤습니다. 가끔 만났습니다. 잠깐씩 살아남아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약속해요. 살아남겠다고. 당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밤이 왔습니다. 계엄군이 광주를 포위했습니다. 내일 새벽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도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았습니다.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가요. 당신은 가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남을 거예요. 부상자들이 있어요. 제발, 살아요. 윤희는 저를 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사랑해요, 민재 씨. 평생 사랑했어요. 나도 사랑하오. 헤어졌습니다. 윤희는 상무관으로, 저는 도청으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탕탕탕탕.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엄군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복도에 떨어졌습니다. 폭발했습니다. 제 몸이 날아갔습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트럭 안에 있었습니다. 손이 묶여 있었어요. 505 보안부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윤희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명했습니다. 거짓 진술서에. 폭도였다.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 내란을 일으켰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했습니다.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감시받았습니다. 취직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위험한 사람이 됐습니다. 윤희를 찾았습니다. 병원에, 자취방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행방불명 명단을 봤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박윤희, 실종, 무너졌습니다. 광주를 떠났습니다. 서울로 왔습니다. 더 이상 광주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윤희가 보였으니까요. 도서관에서, 무등산에서, 거리에서. 하지만 그녀는 없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다고. 저는 살았습니다. 아니, 살아 있었습니다. 숨쉬고 먹고 잤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영혼은 1980년 5월 광주에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막노동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장에서 이름을 숨기고, 과거를 숨기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광주의 그 새벽, 총소리, 비명, 피, 윤희의 얼굴, 땀에 젖어 깼습니다. 매번 2025년 가을, 저는 72살이 됐습니다. 늙었습니다. 등이 굽었고 머리가 휘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서울 외곽 단칸방에서 친구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건강검진 통지서였습니다. 매년 버렸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왠지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신촌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크고 하얀 건물이었어요. 6층 건강검진센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진했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72살의 다리로. 복도 끝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거기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은발머리, 가느다란 어깨, 창밖을 바라보는 뒷모습,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윤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녀만 보였습니다. 늙은 얼굴,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 깊고 맑은 눈, 여름 하늘 같은 눈, 그 눈이었습니다. 윤희,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 세월 동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이름. 윤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재 씨? 속삭였습니다. 유령을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당신이요? 정말 당신이요?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윤희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당신은 죽었잖아요. 도청에서 모두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당신이 죽은 줄 알았소. 행방불명 명단에 있었소.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살았어요. 당신을 찾지 못한 채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45년 만에.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제 병실로 가요. 612호실이에요. 이야기해야 할 게 많아요. 612호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1인실이었어요. 윤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옆에 있었습니다. 쉭, 쉭.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먼저 물었습니다. 윤희는 천장을 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새벽, 윤희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무관에 있었어요.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총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워졌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끌고 뒷문으로 나갔어요. 정신없이 달렸어요. 살고 싶었어요. 한민가에 숨었어요. 노부부가 숨겨줬어요. 며칠 동안 일주일 후 광주를 떠났어요. 서울로 왔어요. 윤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박윤희는 죽었어요. 그날 새벽에 당신을 찾으려 했어요. 병원에, 도청에, 행방불명자 명단에 없었어요. 사망자 명단에도. 그래서 알았어요. 당신이 어딘가에 묻혔다는 걸. 살아있었소. 제가 말했습니다. 505 보안부대에 끌려갔소. 고문받았소. 한 달 후 풀려났소. 하지만 감시받았소. 위험한 사람이 됐소. 그래서 당신을 찾지 못했소. 찾으면 당신도 위험해질까봐. 윤희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려 했군요. 그래서 이 긴 세월을 잃어버렸네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소? 물었습니다. 윤희는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서울에서 살았어요. 다른 병원에서 일했어요.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윤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윤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낳았어요. 시간이 또 멈췄습니다. 아이?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에 알았어요. 임신한 걸 지우려고 했어요. 병원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죽었는데 당신의 아이마저 지울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 남은 당신이었으니까.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듬해 겨울에 낳았어요. 혼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여자아이였어요. 작았어요. 하지만 울음소리는 컸어요. 품에 안았을 때 당신이 보였어요. 아이의 눈에서, 코에서. 이름은 지민이라고 지었어요. 지혜로운 백성. 당신이 꿈꿨던 세상에서 살라고. 혼자 키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가 밤에 아플 때는 안고 울었어요. 함께. 하지만 잘 자랐어요. 착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대학도 갔어요. 장학금으로.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결혼도 했어요. 손주도 둘 있어요. 지민이는 행복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딸, 제게 딸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소? 간신히 물었습니다. 내일 와요. 매일 와요. 소개해 드릴게요.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윤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광주에서 돌아가셨다고만 했어요. 민주화 운동 하다가 영웅이었다고. 영웅이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비겁자였소. 거짓 진술에 서명했소. 살려달라고 빌었소. 하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요. 만나고 싶소. 알겠어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내일 말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윤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저는 많이 아파요. 폐암이에요. 말기예요.
석 달 전에 진단받았어요. 길어야 한 달이래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치료하면 너무 늦었어요. 이미 온몸에 퍼졌어요. 그냥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게 전부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 한때 제가 사랑했던 손. 미안하오.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만난 게 기적이에요. 다음 날 지민이 왔습니다. 44. 짧은 머리, 안경, 단정한 옷.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윤희를 봤습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야. 윤희가 말했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는 살아계셨어. 나도 어제 알았어. 지민은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진짜세요? 정말 제 아버지세요? 저는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1976년 여름, 무등산, 윤희와 저, 유일하게 남은 사진. 긴 세월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던 지민은 사진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녀를 봤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미안하구나 상상도 못했어. 너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알아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 끔찍한 시절, 오후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지민의 삶을, 어린 시절을, 학교를, 결혼을, 아이들을 저는 들었습니다. 놓친 세월을, 사진도 봤습니다. 손주들, 10살 아들, 8살 딸, 손주가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지민이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가족들이랑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은 윤희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민재 씨, 윤희가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다시 만나게 해줘서, 지민이한테 아버지를 찾아줘서, 이제 여한이 없어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윤희 곁에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침묵하고 지민도 왔습니다. 손주들도 아이들은 저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열흘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말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숨쉬기 힘들어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윤희가 깼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습니다. 민재 씨, 작은 목소리, 네, 여기 있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줘요. 별이 보고 싶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수많은 별. 저기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저 별, 북두칠성, 가장 밝은 별. 1976년 여름, 무등산에서 봤죠. 윤희가 속삭였습니다. 기억합니다.
스물셋의 우리, 손을 잡고 별을 세던 25개 세었어요. 그때 1980년 5월 도청 옥상에서도 봤어요. 윤희가 또 말했습니다. 당신을 찾으려고 별만 보였어요. 당신은 없었어요. 민재 씨, 윤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별이 되면 찾을 수 있겠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장 밝은 거요. 가장 밝은 별이 저예요. 산소호흡기가 쉬익, 쉬익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울었습니다. 윤희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별을 보았습니다. 가장 밝은 별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혹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가족들, 지민, 사위, 손주들, 몇몇 친구들 관 앞에 섰습니다. 윤희를 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고통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잠든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딱딱하고 차갑습니다. 하지만 잡았습니다. 사랑했소. 속삭였습니다. 평생 사랑했소. 다음 생에 다시 만납시다. 좀 더 일찍.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을 찾았습니다. 가장 밝은 별을, 윤희,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혹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미소 지었습니다. 찾았소. 당신을 찾았소. 창가에 앉았습니다.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1976년 여름, 무등산, 23의 우리,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우리,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기다리오. 조금만 더 기다리오. 곧 갈게요. 당신에게 별을 보았습니다. 가장 밝은 별을. 윤희가 거기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5년을 기다렸듯이 이제는 제가 기다릴 차례였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1980년 5월 광주. 그곳에서 수많은 사랑이 헤어졌습니다. 수많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날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은 시간도 죽음도 이길 수 있다고, 헤어짐도 긴 세월의 고통도 이길 수 있다고. 강민재 어르신과 박윤희 어르신의 이야기. 그들의 사랑이 별이 되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가장 밝은 별을 찾아보세요. 거기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밤에도 평안히 함께하길 바랍니다.